시간이 되었으니까 그럼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질문 혹시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세요. 여기 먼저 백중기 선생님, 그럼 먼저 질문 받겠습니다. 백순길이라고 합니다. 미 제국의 책략 작동 우리는 선생님이야 당연하겠지만 여기 있는 분들도 모두 다 많이 인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미 제국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이 분단 상황이 됐고 유지되고 있고 현재 이런 분단 상황을 해결하는데 현재 미 제국의 몰락과도 아주 깊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현재 너무 추상적 질문 같은데.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고 해나가야 될 것인가를 좀 간략하게 말씀 듣고 싶습니다. 예, 사실 이 참 현명한 질문에 우매한 답변을 할 수밖에 잘 없습니다. 사실 우문의사가 아니고 현문의사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지만은 사실 물론 그 용기를 잃지 말고 열심히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여건이 주어지지 않으면 여기 한국이라는 데는 지금 80년 됐습니다. 이제 내년 후내년이면 미제의 그 속국이 된 지가 80년입니다. 1945년도니까 앞으로 2년만이 있으면 80년째 되는, 그러니까 거의 3대를 이어오는 겁니다. 1세대가 뭐 30년이니까요. 그렇게 이어오는 동안에 철저하게 정말로 골수에서 피부까지가 이 제국의 노예로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아까 그 강연 중에 여기 뭐 누구 내가 사람 이름은 특정하지 않겠습니다만 한국에서는 그래도 뭐 좌파 진보 교수라는 사람도 제가 그래서 그냥 그 공개적인 자리에서 뭐 딱 질문을 했더니 분위기가 좀 험악해지더라고요. 그 진행자가 파토낸다고. 그래서 좀 그런 불미스러움이 있습니다만 문제는 하물며 그런 사람도 그런데 일반 백성들이 어찌하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 뭔가? 주변 여건이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것은 단지 마치 이 스펀지에 이물질이 안 끼고 지금 우리 한국 백성들을 스펀지라고 생각하는데 스펀지에 이물질이 끼면 이 물이 비가 왔을 때 물을 흡수를 잘 못합니다. 그 스펀지에 이물질 80년 동안 세뇌된 이물질을 털어내는 이 역할이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 아닌가. 그리고 비가 왔을 때 흡수를 할 수 있죠. 사실 그 외에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움직인다. 물론 이렇게 하면 누가 말보다는 제가 패배주의라고 할지 모르지만 혁명의 전 세계 혁명사를 보더라도 참 혁명을 하려면 정말 뭐 자금이 있어야 되고 뭐 자금이 있어야 사람도 뭐 모집하고 뭐도 하고 뭐 준비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론 얘기하면 우리 백성길 동지의 질문에 대해서 내가 답을 하자고 그러면 우리가 민중을 일깨우는 그 외에는 없다.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들 의견이 있으시면 제 답변은 그겁니다. 예, 다른 분 또 남자 선생님 먼저 하시고 그러면 예. 잠깐만. 저기 예. 저 대구에서 그 남산을 갑니다. 지금 여기 주최도 코로나 발알기 시민 행동 우리 한승인 대표가 굉장히 한참 때 열심히 활동을 했습니다. 그때 이 코로나로 인해서 수많은 인권이 유린되고 사실상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밀도 있게 제가 계속 자료를 모았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유럽에서도 마찬가지고 한국에서도 마찬가지고 수백만 명이 코로나가 아닌 백신으로 인해서 사망했습니다. 지금도 죽어가고 있고 후유증이 굉장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그 연장선이 저는 우크라이나 전쟁이라고 보고 있는데 스님이 그 우크라이나 사태의 그 발단과 그 어떤 그 앞으로의 그 한국과의 관련 이 세계에서 지금 뭐 어떤 데서는 어떤 단체에서는 지금 세계가 하나의 그 전장으로 지금 동북아 지금 우크라이나 유럽과 이렇게 묶여 있다고 이렇게 보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금 이 복잡다단한 정세를 좀 이렇게 선생님 나름대로 좀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할 말이 많지만은 이걸 간단하게 그 얘기를 말씀드리면 그 서구라고 하는 미국을 포함하는 겁니다. 서구와 러시아의 오랜 악연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어제 오늘 얘기 아닙니다. 정신적으로도 종교적으로 문화적 여러 가지가 다 얽혀 있습니다. 좀 더 오래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미 그 동로마 지금 그 동방정교라는 게 이건 이제 동로마가 서로마가 이제 그 지금 현재 이제 서구에 있는 여러 나라들에 의해서 한마디로 무슨 뭐 고트족, 노르망족, 무슨 우리가 뭐 쉽게 말하면 이름이 자꾸 중간에 바뀝니다만 그 사람들의 그 민족 이름이 지금으로 말하면 프랑스, 독일, 뭐 이런 헝가리 이런 뭐 잡다한 그 영국 이런 뭐 바이킹이나 뭐다 뭐 이런 족들이 서로마를 이제 침탈을 해서 거기에 이제 나라를 세웠죠. 그리고 이제 그 로마의 본류는 동쪽으로 지금의 그 이스탄불 그 비잔틴 쪽으로 갔죠. 예, 그게 이제 동로마가 멸망하면서 그게 그 동방정교라는 게 이제 그게 맥락은 그리스 종교에서 맥을 같이 합니다. 그 동방정교에 대해서 한마디로 뭐랄까요? 나는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 우리가 열등의식,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고 그러죠. 그놈들은 문화적으로 원래 뭐 서구라는 게 원래 기독교 빼놓으면 그 문화의 기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기네 그 문화의 뿌리에 대한 한마디로 열등의식이 러시아에는 굉장히 러시아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쭉 이어져 왔고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 또 이제 경제적으로 얘기하면 러시아를 갖다가 박살내기 위해서 첫 공작을 이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우리가 러시아의 아프간 침공을 해가지고 뭐 10년 동안 전쟁을 해서 러시아가 그냥 소련이죠. 소련이 이제 그런 후유증이 상당히 작용을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소련 해체라고 하는 그 비극으로 이어지는데 뭐 비극인지 아닌지 뭐 전화위복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 당시에도 말이죠. 우린 여기서 소련의 그 아프간 침공이라고 다 그렇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지금도 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는 그 철저하게 우리는 정말 그 날조 왜곡된 그런 그 세뇌가 돼 있죠. 근데 그 당시에도 전혀 아니다. 그 당시에 소련 정부는 굉장히 망설였습니다. 이 아프간 대통령 타라키라고 하는 대통령을 기억을 하는데 그 대통령과 정부에서 행정수반과 정부의 관료들이 그 소련에 와서 사정을 했어요. 그 당시에 이외에 이 한마디로 이 반군들이 준동을 하는데 그 반군이라는 게 결국 미군이 미군의 지원을 받는 반군이죠.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소련에서 압니다. 이거 들어가면 이거 장담은 녹을 텐데. 하도 애원을 하니까 왜냐면 그 당시에 그 아프간 정부가 이건 친소 정부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역사가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판단 미스다. 아무튼 거기에 들어가서 10년 동안 싸워서 많이 녹았습니다. 근데 그 러시아 소련이 침공한 게 아니죠. 그 정부에서 정식 파병을 갖다 그것도 애걸복걸 요청했는데 거기에 소련군이 딱 들어오자 그걸 공작을 한 게 바로 그 당시에 카트 시대 안보보좌관 브레진스키입니다. 이름 기억하시면 그 쾌제를 부른 거 아닙니까?
이거 그냥 내가 지은 얘기가 아니고요. 그 자료에 다 나온 얘기입니다. 그 미국 정부 자료에 나온 얘기입니다. 브레진스키가 공작한 거라고. 결국은 덫에 걸려서 그 지금의 그 무자히딘, 요즘에는 뭐 시리아에서는 ISIS가 들어가서 그 무자히딘 이뭐 하는 게 그 전부 다 이자들이 누가 만드는 것이냐? 미국이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얼마 전에 클린턴이 오바마 시절에 국무부 장관이었던 힐러리 클린턴이 한 5년 전인가 6년 전인가 해수기였나 12월 27일입니다. 크리스마스 며칠 전에 그 CNN 방송에 나와서 그랬어요. 다 우리가 만드는 거라고. 예. 그래서 다 이 미제가 키운 거고, 그러니까 오사마 빈라덴도 그놈이고요, 알카에다도. 그러니까 그건 제 책에 그 근거를 다 써놨습니다. 보시면 되고요. 그럼 뭐냐? 결국 그래가지고 러시아가 거기서 놓으니까 이 브레진스키하고 이놈들은 쾌재를 불렀다는 거 아닙니까? 봐라 우리가 틴터스에 걸렸다. 결과적으로 그런 저런 후유증 때문에 그 당시에 소련이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의 러시아는 사실 몸이 가볍습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동굴아파를 전부 다 그 동굴아파의 수장으로서 한마디로 그 나라에 대해서 물질적인 원조를 해줬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지금 알기로 그 말이야 독재적으로 아닙니다. 그게 발샤바 조약기구의 그 원문을 보게 되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언제 탈퇴하고 싶으면 탈퇴해라. 가서가 안 한다. 자유로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좀 그 소련에 대해서 러시아 쪽에 악마화시키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렇게 세뇌가 돼 있었는데 결국은 그러니까 소련이 이제 그렇게 해서 91년 12월 말에 해체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가만히 있었으면 괜찮은데 이게 또 푸틴이 와서 이제 해체되면서 그 고르바초프한테 했던 게 그 당시에 존 베이커 국무장관이죠. 미국 국무장관이. 우리 정말 뭐 우리 뉴스 다 아시지 않습니까? 1인치도 앞으로 동쪽으로 넘어오지 않겠다고 한 게 1인치는커녕 우크라이나가 가진 그 살상 무기 그 다음에 생화학 무기. 근데 이거 전부 다 근거가 있는 게요. 이번에 러시아가 그 특수군사 작전 제일 처음엔 특수군사 작전이었죠. 왜냐하면 러시아는 영토가 필요해서 전쟁한 게 아닙니다. 자기 땅도 지금 관리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데 왜? 자기네 목에다 비수를 들이대고 허구한 날 총질을 해대는 자기 민족, 그게 돈바스 지역입니다. 여러분 기억이건 돈바스라고 하는 것은 러시아로 말하면 서부 쪽이고 우크라이나로 말하면 동부 쪽이죠. 그 지역의 주민들은 약 80에서 지역마다 다릅니다만 70에서 90%가 러시아계 주민입니다. 그럼 이게 돈바스 지역이 왜 러시아계 주민이 살았는지 이걸 알아야 됩니다. 1964년도 5년 전 굴쇼프 그 수상이었습니다. 그때는 그 소연방에 소속돼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그러니까 모스크바 입장에서는 이제 변방이죠. 우크라이나 쪽은 이제 저쪽 서쪽 변방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 그 관리가 좀 힘드니까 너희들 좀 관리해. 그러면 우크라이나 자치공화국 내에 소속되어 있는 요즘 말하면 스테이트 그 주겠죠. 그런 주로 관리해. 이렇게 해서 이제 행정 그 관리를 맡긴 거예요. 맡겼는데 고르바초프에서 소련이 딱 해체되면서 91년 12월 27일날인가 해체 딱 되면서 그냥 졸지에 그냥 소련이 해체되니까 우크라이나가 옛날에 가지고 있던 땅은 자기네 땅이 된 겁니다. 이게 그렇다고 해서 푸틴이 망가진 그 소련을 재건한 것도 아니고 러시아를 재건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이제 노력을 했는데 그것도 그 땅 달란만 한 적 없어요. 그런데 이제 미국이 미제가 10일 걸었죠. 자, 우크라이나는 원래 뭐 옛날부터 역사적으로 똥개입니다. 이 말하면 복잡해지는데 거기에 우크라이나하고 폴란드는 원래부터 똥개입니다. 자,
그래서 우크라이나도 그 제일 처음에 그 젤렌스키가 그 전에 얘기를 해야죠. 그럴 때 2013년도입니다. 14년도가 아니고 13년도에 우리가 그 말하는 뭐 야누코비치인데 대통령이 마이단 우크라이나 키예프에 가면 마이단 광장이라고 우리가 뭐 서울시 광장이 있는데 거기서 그 폭동을 사주한 게 돈은 누가 됐느냐? 조지 소로스가 되고 그 다음에 정치적인 것은 그 빅토리아 눌랜드 그 여자가 누구냐 하면 오바마 시대 때 정무차관 보호했다가 지금은 정무차관입니다. 이 얘기는 제 얘기가 아니고요. 정확하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얼마 전에 얘기한 겁니다. 언론에다가. 예. 그러면서 자기가 집권을 하게 되면 24시간 내에 전쟁 끝내겠다. 이 얘기를 하자. 여러분 다 들으셨을 겁니다. 바로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러시아 원주민들이 많이 살게 되면 앞으로 항상 불씨가 됩니다. 그러니까 걔들하고 티격태격 자꾸 하니까 그 러시아 원주민 입장에서는 자치권을 다오. 나라는 우리가 당신네 우크라이나의 주권을 우크라이나 지배하에 있지만은 최소한도 기본적인 그 지방 자치권을 좀 이제 특별법에 의한 자치권을 다오. 그러니까 그런다고 한 거예요. 예, 그런다고 했던 게 바로 민스크 협정입니다. 민스크가 저기 핀란드인가 스톡홀름 저쪽에 어디 붙어 있죠. 거기가 협정을 맺었는데 중요한 것은 그 14년도입니다. 협정을 맺고 물론 이제 그때 이미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야누코비치 정부는 친소 정부인데 그거는 이제 폭동에 의해서 이제 무너뜨려 버렸고 그리고 이제 친미 정권이 들어왔는데 그 민스크 협정을 맺고 나서 7년 동안 좀 어느 정도 약간 좀 소강 상태였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최근에 메르켈 총리 그다음에 그 당시에 우크라이나 대통령 포로셴코 이런 사람들이 그 이후에 회고담을 얘기한 게 있습니다. 사실 민스크 협정은 우리가 이 협정을 지키려고 한 게 아니고 그동안에 시간을 벌기 위해서다. 즉 말해서 러시아를 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의 그 러시아 접경 지역에다가 생화학 무기, 뭐 실험실, 뭐 하여간 전쟁 준비를 하는 과정이었다. 그러면 우리 군인 양성. 여러분 알다시피 그 네오나치, 신나치 그 아저프 부대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그 얘기는 메르켈 총리조차 시인을 했는 얘기입니다. 다. 전 독일 총리죠. 그러니까 이놈들이 그러면 뭐 러시아는 바보입니까? 그거 모르겠습니까? 그나마 참고 견뎠던 게 7년 동안을 기다렸는데 결국 이제 본격적으로 그 러시아 주변에 대해서 포격을 다시 시작한 게 바로 작년 2월달에 시작을 했으니까 재작년 겨울입니다. 본격적으로 포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쟁하자는 겁니다. 이 전쟁 그러니까 결론을 얘기하면 이 전쟁은 미 제국이 일으킨 전쟁입니다. 절대로 이거는 러시아가 일으킨 전쟁이 아닙니다. 제가 근데 그렇습니다. 예, 그게 지금까지 온 거고. 아까 앞으로 이 전쟁이 끝나게 되면 그 얘기 물어보시죠. 자, 이 전쟁이 어떻게 끝날지는 러시아가 승리하는 건 분명한데 과연 미 제국이나 영국 제일 뭐 악질적으로 덤비는 게 이제 두 나라인데 과연 이게 하겠느냐? 한다는 얘기는 끝까지 가겠느냐? 끝까지 가기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경제가 첫째 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나 만만한 일본한테 와가지고 이제는 막 그냥 본격적으로 내가 보기에는 여기 와 그러는 것 같아요. 왜? 유럽은 어느 정도 이제 훑어갔는데 유럽도 이게 이제 거들거들 하거든요. 자, 그럼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전쟁은 일단은 이제 끝을 내고 그게 이제 정전으로 끝날지 종전으로 강화협정 평화협정이 될지는 그건 뭐 제가 보기에는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 평화협정 즉 총전하지 않고 정전은 안 할 걸로 보입니다. 바보입니까?
다 이긴 전쟁에. 그러니까 물론 러시아도 여한 경우에는 3차 대전 각오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거는 러시아만 리스크가 있는 게 아니고 유럽도 마찬가지,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치킨 게임인데 둘 중에 하나 누가 죽는다? 난 미국이 지금까지 해왔던 그 군사적인 이 책동으로 봐서는 전면전 못한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물론 우연히 뭐 어떻게 할지 그건 모르겠지만은 그렇다고 한다면 이 전쟁은 러시아의 승리로 끝난다는 게 내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국제사회는 어떻게 재편되겠느냐. 흔히들 무슨 뭐 다극치대 하는데 난 그 말은 이해가 잘 안 가요. 왜? 극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딱 우리가 몽고 텐트 아시죠? 가운데 기둥 딱 있고 이렇게 있는데 그게 이제 지금까지 미제가 했던 45년도 이후에 지금까지 단극 체제인데 그러면 다극이라고 하는 건 여러 이제 기둥을 세우는 건데 그러면 뭐 어떤 나라는 러시아 밑에 들어가 있고 그 편에 들어가고 어떤 나라는 뭐 유럽 편에 미국 편에 나는 이제 이번에 이 전쟁이 끝나면 미국의 국제적인 지위는 아까 얘기한 대로 달러 패권 몰락과 동시에 거의 제국은 해체되는 수준이다. 해체된다고 하는 것은 난 미국은 온당하게 끝난다고 안 봐요. 워낙 지원제가 많습니다. 선홍들은 뭐 우리한테뿐만 아니고 그 미국을 둘러싸고 있는 그 아메리카 여러 나라들이 지금도 그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그래서 나는 옛날에 영국이 대영 제국의 깃발을 내려도 영국이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이라는 데가 뒷받침해주고 왔기 때문인데 이제는 미국을 뒷받침할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건 굉장히 미제 입장에서는 얘들은 이제는 회생불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국제정세가 뭐 다극 아니고요. 좀 더 이제는 약소국들이 말할 수 있고 정말 이 국제사회의 평화나 정의를 위해서 좀 이렇게 그러다 보면 이제 좀 나은 좀 바람직한 국제 질서가 형성되지 않느냐. 무슨 뭐 단극에서 다극이 돼가지고 여기 붙고 저기 붙고 뭐 여기 줄 서고 그런 세상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제 판단입니다. 그리고 거기 참 하나 더 붙여서 그럼 한국은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겠느냐. 참 대답하기 곤란한데요.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미 제국이 몰락한다고 하는 것은 군사적으로는 한국에 더 이상 주둔할 수 없는 상태가 될 거고 경제적으로는 달러 패권이 망가지면 한국은 거의 아마 거덜나는 상황이 오는데 거덜난다고 했을 때 한국이 지금처럼 컨설이 빵빵 칠 수 있겠느냐? 나는 그렇게 안 봅니다. 그래서 전에 한 몇 년 전에 어느 강연장에서 아니 몇 군데서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미국이 망가져 버리면 한국은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면 내가 단정적으로 말하게 되는 역사를 더듬어 본다면 관동군이 세운 만주국은 관동군이 일본이 패망하면서 사라졌다. 그렇다고 한다면 대한민국은 존재하겠느냐? 원래 국가라고 하는 것은 이 의복과 같은 거예요. 나라는 뭐 바꾸면 돼요. 옷 벗어 던지고 뭐 새 옷 입으면 되지만 민족이라는 건 우리는 당연히 민족 국가입니다. 민족 국가이기 때문에 민족은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좀 바람직스러운 방향으로 존재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제 답입니다. 다음 분.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잘. 안녕하십니까? 김성태라고 합니다. 말씀을 잘 들었는데 약간 좀 여기 계신 분들하고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선생님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일단은 미 제국주의가 지금 몰락 단계, 그래서 뭐 경천이고 연천이고 이거는 앞으로 좀 지켜볼 일입니다만은 저 역시 미 제국주의 미국의 패권은 거의 뭐 기정사실하고 거의 몰락에
이루어진 것 같은데 문제는 앞으로 이 미 제국이 몰락한다고 할지라도 그레이트 리셋이 과연 좌절되겠냐? 전 이거에 대한 회의적이거든요. 뭐냐면 이렇게 보시는데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미국을 움직이는 것도 역시 따지고 보면 유대 근로자 딥스테이트 세력인데 그러면은 그 자기 어차피 보면은 금융 자본 세력들은 공산주의든 사회주의든 어떤 미국이든 중국이든 어떤 나라가 됐든지 간에 보면은 그 옷을 그냥 벗어 던져버리고 그냥 갈아타면 되거든요. 지금 미국이 몰락하게 되면 저는 그 숙주로 한국을 찾고 있는 것 같아요. 느껴지는 것이 뭐냐면 지금 이제 유정복 인천시장이 공약했던 것이 UN 5본부를 인천에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지금 백신 허브가 지금 한국에 세워지고 있고요. 디지털 허브를 가지고 지금 한국이 지금 딥스의 악의 축으로 지금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보면은 뭐냐면은 또 그 지금 푸틴하고 세계 경제 포럼에서 클라우스 슈왑이 얘기했던 것이 바로 앞으로 그 통제 사회 모델을 중국으로 삼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 푸틴도 보면은 지금 뭐 미 제국주의에 대항을 하고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동방경제 포럼 이런 거라고 세계 경제 포럼의 아젠다를 경쟁적으로 따라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북중러가 그리고 또 그러니까 북과 러시아, 중국이 너무 많이 길어져 버리면 내가 답변을 뭘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미국에 의해서 미제에 의해서 좀 부당한 압제를 받고 있는 사실이지만 그들도 어찌 보면은 또 한편으로 보면은 그들이 정의는 아니다. 그들도 역시 딥스의 또 다른 한 축이 될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또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나한테 묻고 싶은 게 좀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런 거죠. 딱 딱 하나를 얘기한다면은 이게 뭐랄까 미제가 몰락한다고 해서 그것이 그 딥스의 그레이트 리셋 저절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그 얘기를 내가 이제 하나씩 답을 하는 게 낫겠죠. 지금 그 쫙 길어지니까 네, 첫 번째가 그거고요. 두 번째는 바로 뭐냐 그 우리나라가 그 소위 말하는 그 뭐 예. 디지털 아이디기 되는데 몸에 칩과 허브가 CBDC 이런 게 나는데 그 얘기 네. 그것만 CBDC까지 두 가지 답변 CBDC 좋습니다. 그런데 미 제국이 몰락하면 맞습니다. 미 제국 영국도 그랬듯이 이 숙주니까 내가 뭐 숙주라는 말은 오늘 처음 우리 김성태 선생이 쓴 게 아니고 내 페북에도 숙주란 말 여러 번 옛날에 썼으니까 했는데 그 숙주가 옮겨갈 수 있는 뭐 어딘가 옮겨갈 수 있고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중국으로나 러시아로나 이렇게 하면서 미제가 망가지면 그레이트 리셋을 위해서 하는데 그런데 숙주가 맷집이 튼튼하고 그 균을 받아들여줘야 되는데 중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미 제국의 한 뒤처럼 그렇게 옮겨다니면서 리셋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긴 난 그에 대해서는 내가 이건 내 사견이니까 이걸 갖다가 정답을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한국이라는 데는 그렇게 하기에는 좁습니다. 물론 한국은 뭐 완전히 정말 속된 말로 뭐 진짜 충복 중에 충복이 역할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걸 가지고 그들이 이 세계를 움직이는 허브로서 한국을 쓸 수 있다. 나는 그 여러 가지 지리적인 여건이나 여러 가지 규모로서는 동의하지 않고요. 두 번째, 또 뭐 질문했었죠? CBDC하고 CBDC가 현실화되면 아니 CBDC가 여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난 이 CBDC가 뭡니까? 이 디지털 통화 정부에서 발행하는 소위 디지털 통화를 말하는 건데 물론 이게 뭐 우리가 알다시피 뭐 그가 인간의 그 일거수일투족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통제 사회죠. 그래서 우리가 그 파시즘의 뭐 전형적인 형태인데 근데 CBDC를 다 동의한다고 나는 보기 힘들어요. 나는 그렇게 선뜻 동의하지 않습니다. CBDC가 물론 대다수의 그 백성들한테 먹힐 거예요. 야 이거 지금도 우리 카드 쓰는 게 그런 뭐 그 유사한 건데 그래서 난 그게 특정 세력이 세상을 움직일 수 있도록 그건 결과적으로 다시 또 정말 그레이트 리셋이 그레이트 파시즘이 되는 건데 난 그렇게 간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선뜻
미 제국이 세계를 움직이는 것도 힘들었었는데 이젠 더더욱이 뭐 슈밥이나 뭐 이런 인간들이 물론 그들이 작심을 뭐 해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 난 동의하지 않고요. 또 하나는 그 아까 그 이 경제 이 움직이는 이 이놈들 악마 정말 뭐나 쉽게 악마 집단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들이 뭐 어디서 둥지를 털고 또 옮긴다 하더라도 지금과 같이 제일 만만했던 게 사실 미 제국이에요. 숙주로서는. 예, 근데 다른 숙주를 구한다고 그래서 물론 뭐 난 중국에서 별로 중국을 별로 좋게 보지 않습니다만은 그렇다고 그래서 전 세계를 이젠 전 세계를 혼자서 통제할 수가 없어요. 미국이라는 데는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지만은 이제 러시아와 중국이 아무리 어쩌고 걔들 나름대로 무슨 뭐 그런 그 다보스 포럼과 비슷한 걸 뭐 경제 포럼을 뭐 발다이 포럼이니 뭐니 해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그건 이해가 상충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나는 글쎄 그건 난 뭐 잘 모르기도 하고 모르니까 내가 어디 딱 부러지게 뭐 양도 일도 양단처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난 그 말에 그건 좀 너무 성급한 생각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네, 질문이 없으시면은 그럼 이것으로 오늘 첫 번째 자주 평화 좌담회를 그러면 마치는 걸로 하고요. 우리 박 선생님한테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진 촬영하고 저 뒤풀이의 장소로 이동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얘기했던 게 얼마큼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아까 강연 시간에 얘기했던 것은 다 근거를 가지고 한 거고요. 지금 그 질의응답 때는 제 사견이 많이 거의 다 제 사견을 물어봤기 때문에 좀 사견을 얘기한 거니까 설령 여러분들 하는 거 좀 다르다 하더라도 이건 뭐 제가 누가 나타나 어디까지나 내가 가지고 있는 빅데이터입니다. 그게 의해서 내가 판단을 하고 얘기하는 거고 지금까지 내가 오래전부터 제보의 몰락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는 것도 제가 가지고 있는 빅데이터에 의해서 제가 판단을 하고 한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